폴란드가 FA-50 도입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경공격기인 FA-50이 자국 공군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방공망을 뚫고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 자산을 원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FA-50의 무장 통합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체 자체의 운용 범위나 장착 무장의 성능 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 문제는 현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점은 폴란드가 최근 들어 한국의 활공폭탄인 KGB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FA-50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도입한 경공격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한국산 무장체계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며 추가 무기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FA-50 운용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도 정작 무장 자체는 한국 제품을 선택하려 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전투기의 한국산 무장체계 수출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폴란드는 한국의 무기체계를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단순히 모순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폴란드가 KGB를 눈여겨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무장이 제공해주는 사거리와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KGB는 한국이 개발한 활공폭탄으로 보통 70km 정도인 여타 활공폭탄보다 훨씬 긴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장거리 활공 능력은 작전기에 장착했을 때 적방공망의 공격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도 안전하게 무기를 투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덕분에 경공격기인 FA-50이라고 하더라도 KGB를 장착하면 기존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원거리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장거리 폭격 미사일 같은 무기 체계가 존재하지만 KGB만큼의 가성비를 보여주지 못하고 또 돈이 있더라도 정밀 타격 무기를 손쉽게 구매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활공폭탄에 눈독을 들이는 것인데요. FA-50은 원래 경공격기이자 고등훈련기로 설계된 기체라서 대형 전투기처럼 장거리 작전을 수행하거나 대규모 공중전을 치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폴란드도 이 점을 우려해왔지만 KGB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KGB를 장착하면 경공격기라도 멀리서 폭탄을 투하하고 이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존성을 높여주고 작전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가성비 좋은 트레이너로 여겨졌던 FA-50이 충분한 원거리 타격 능력까지 갖춘 소형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KGB의 기술적 장점은 단순히 사거리의 연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KGB는 GPS와 INS를 결합한 복합 유도 방식을 통해 타격 오차 범위를 3m 이내로 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전 환경에서 GPS 신호가 교란되더라도 INS가 마지막까지 위치 정보를 보정해주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복합 유도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게다가 일부 모델은 실시간으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기능까지 보유해 활공 중에도 타격 지점을 변경하는 대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무장은 적 방공망을 기습하는 데 탁월하며 적 지휘소나 레이더 시설처럼 정지 표적은 물론 예측이 가능한 이동 표적까지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KF-21 전투기나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하드웨어 플랫폼 분야에서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투기에 탑재되는 핵심 무장이나 유도무기 분야에서는 아직 세계 시장에 두드러진 입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GB의 수출 추진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국이 이제는 전투기 무장 체계도 경쟁력 있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더욱더 군비 현대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활공폭탄이라는 무기체계가 적 지상군의 사기를 꺾고 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FAB-3000이나 우크라이나가 여러 서방 무기를 활용해 보여준 사례들은 방공망을 교란하거나 회피하면서 고정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방식이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해졌음을 알리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KGB가 실제로 폴란드에 수출된다면 이는 한국 방위 산업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안보 지형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토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방 국가로서 방산 현대화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KGB를 도입해 운용하는 모습을 다른 유럽 국가들이 보게 된다면 한국이 만든 무기는 과연 어느 수준일까? 라는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폴란드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을 도입하면서 한국과 긴밀한 방산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심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실제로 폴란드가 KGB를 운용하게 되면 그동안 FA-50에 대해 제기되었던 부정적 시각도 어느 정도는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FA-50의 운용 효율이 올라가고 한국산 무기체계의 호환성이 기대 이상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FA-50과 같은 소형 플랫폼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가성비 좋은 한국제 전투기 패키지라는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FA-50에 대한 폴란드의 반응이 실전 경험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소식이 전파된다면 향후 FA-50의 추가 수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가 그동안 한국과의 방산 계약에서 종종 예상치 못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계약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준 사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계속해서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한국 방산이 지닌 기술적 전략적 가치가 폴란드에게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주는 공중미사일 전력을 모니터링하며 활공폭탄이 제공하는 정밀 타격 능력을 더욱 높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장에서의 교훈이 KGB 도입 검토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활공폭탄은 현대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KGB는 그 중에서도 긴 사거리와 뛰어난 정밀도로 인해 큰 주목을 받습니다. 자금력이 충분한 국가는 타우러스와 같이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한 초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가격과 운용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KGB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도 장거리 활공이 가능하고 통합 운용 범위가 넓다는 강점을 지니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넘어 나토 회원국이나 중동 동남아 국가들로까지 수요가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가 FA-50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여왔으면서도 KGB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KGB가 갖춘 기술적 전술적 가치는 FA-50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폴란드 군사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도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KGB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나 그 밖의 유도무기 또는 방공 시스템 등으로 확장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폴란드뿐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같은 인접 국가들이 우리도 KGB처럼 효율적이고 부담 없는 무기를 도입해볼까? 라고 검토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즉, KGB 수출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팔려나가는 차원을 넘어 전투기 무장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방산이 그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 영역을 개척하는 일이기도 하며 나아가 국내 무기 개발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폴란드와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실제 실전 운용에서 KGB가 좋은 평가를 얻는다면 한국 방산은 자신감을 얻고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폴란드는 FA50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잡음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의구심이 남아있지만 KGGB만큼은 굳이 한국제로 도입할 이유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장거리 활공 능력과 높은 정밀도 그리고 비교적 낮은 비용이 결합된 KGGB야말로 경공격기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메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KGGB를 도입해 운용한다면 이는 곧 FA50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어느 정도 잠재우면서 한국 무기 전체에 대한 인식까지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가 보여주는 움직임은 유럽 전체의 한국산 활공폭탄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우수한 대안인지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로 작용할 것입니다.